자, 안녕하세요.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뭐 머리 띠 두르고 하대? 왜 난 아무도 띠 안 주지? 정말 선물 받았어요. 선물. 예, 손가락. 이제부터 오늘부터 손가락 쓸 겁니다. 예. 저는 띠 이런 거 선물해 주시면 안 돼. 잘못합니다. 자, 거기 지난주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OX 문제인데 OX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예. OX 문제 뭐 어렵진 않았을 거니까 그 도시개발법 시행자랑 도시개발 조합 관련된 문제거든요. 일단 도로공사라고 했는데 이 도로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될 수 있다. 제가 유일하게 누구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로공사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자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얘네들이 있어요. 근데 도로공사는 도로나 설치하라고 그래.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에서 답이 한국도로공사였었어요. 이게 나오니까 하지 내가. 안 나오는데 막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가 있으니까 도로공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도로공사로 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문제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지문으로 뭐 시행자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제가 들어가면 틀렸네 X 딱 할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나 설치하라고 그래. 알았죠? 네. 자, 두 번째. 조합은 잘 나옵니다. 조합. 도시개발법의 조합은 하나고 정비사업의 조합은 2개고 주택법 가면 조합이 3개가 나와요. 총 6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막 가니까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 헷갈려. 항상 머릿속에 도시개발조합 하나, 정비사업조합 2개, 주택조합 3개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봐야 구분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이 몇 개? 하나예요. 근데 토지소유자 개칠이라고 그랬는데 개칠이 개발 구역 안에 몇 명? 근데 토지소유자 5명이라서 틀렸죠. 왜 5명으로 내냐면 정비조합이 그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명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 영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한 지정권자에게 조합설이 인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일단 키워드는 몇 명? 7명. 얘네가 작성하는 서류를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이 법은 다 받냐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거예요. 그럼 인가받은 때 성립이 된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설립에 따른 뭐 해야 돼? 등등 등기 업무를 등립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뭐야? X.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7명. 요거 하나. 그 다음에 3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동의요건 잘 나오거든요. 개발법은 다 면상이 총 2분의 1 그랬어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면상이 총 얼마? 2분의 1. 맞네. 깔. 제가 깔하면 여러분 끔하는 거예요. 늦었어 조금. 깔. OX입니까? O.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이고 동의요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틀리게 할 때 뭘 틀리게 하냐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를 또는으로 바꿔서 냈었어요. 동시 충족입니다. 면적 3분의 1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전체 총수의 절반은 넘어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4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 인가 신청 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잠깐만. 항상 철회를 하려면 뭔가가 진행되기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돼요? 후에 해야 돼요? 후에 처리하면 안 받아줘요. 전이면은 받아주겠다. 그런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 인가 신청 후라고 했죠. 신청이 이미 들어갔어. 그럼 동의를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항상 이 후를 뭘로 해야 돼? 전에.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샀어요. 땅을. 그럼 나는 당연히 뭐 한 사람이? 동의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싫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가 신청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후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후. 이거 써먹어야지. 창피해요 내가? 후. 손가락이 이게 좀 아까 하나짜리는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위가위보 하는 걸로. 요 후를 뭐로 바꿔야 돼? 전으로 바꿔야 돼.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5번입니다. 기출문제.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한테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샀어. 동의한 사람한테 샀어요. 그럼 조합 설립에 당연히 뭐 한 걸로? 동의한 걸로 보는데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나 싫습니다. 인가 신청 뭐래? 전에 동의를 처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깔. 그럼 맞는 질문입니다. 6번. 조합 설립 인가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때 인가가 났으니까 당의 조합은 성립이 된 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얘 뭐 인가 신청한 거예요?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됐다. 그럼 30일 안에 빨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서 뭐 해야 돼?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X에서 등기함을 성립한다. 예. 바보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또 있어 보이게 하면 안 돼. 예. 됐고 마지막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됐다. 자, 임원이었던 사람은 조합장하고 이사하고 감사예요. 선임이 된 자인데 결격 사유나 뭐 해당이 됐어요. 한정치산자, 피한자, 후견이 됐다. 그럼 얘는 그날 즉시요, 다음 날에, 다음 날 해당하게 된 때에 요 다음 날 빼버린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OX에 O, 맞는 질문입니다. 됐어요. 여기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시행자 관련된 거, 정비 사업에 시행자 관련된 거 오늘 해야 되거든요. 정비법은 전체적인 거 안 봐도 돼요. 시행자, 시행 방식만 일단 알아도 두 개는 맞춰요. 용어 정리 하나. 지난주 용어 정리 했었잖아요. 페이지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274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274페이지에 정비법 총칙의 용어 정리할 때 정비구역, 정비사업 그리고 뒤에 넘기시면은 거기 꼭 있어야 되는 시설,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거기 공동이용시설, 대지, 그 주택단지, 시행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토지 등소이자예요. 그래서 아마 277에 토지 등소이자는 별표가 돼 있을 겁니다. 277 해놨네. 다 해놨구만. 뭐 또 뭐 거기 토지 등 소유자인데 아까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는 노후불량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게 재건축은 지상권자 없습니다.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주택공사 등하고 정관 등까지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용어 정리 관련된 거하고 조합 위주로 할 건데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이니까 정비사업 세 가지 요거 분류하는 거 오늘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냥 1월 달에 새로 오신 분하고 붙었을 때 야, 사업 시행자도 몰라? 이렇게 가야지. 그때 온 사람하고 처음 온 사람하고 아마 비슷하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그래도 시행자 하나만 하는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잘 나오니까. 그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이제 어느 법이 더 일반법이냐면 건축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은 되게 1, 2월 때 되게 자세하게 할 거예요. 주택법하고. 그래서 요거 건축법, 주택법에 유사 용어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주택이 있고 여기서도 주택이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내용하고 얘가 뭐가 차이점이냐 그거 구분하는 것만 일단 돼도 일단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둘 다 더해서 몇 문제? 14문제입니다. 14문제면 몇 점이냐면 35점이에요. 우린 몇 점만 넘어도 돼요? 그렇죠. 작년도 시험은 좀 쉬웠고 이제 올해는 좀 대비해야 돼요. 난 목표가 뭐 6점이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6점 안 나올 거야.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사이 정도 맞으면 돼요. 왜? 우리한테는 월요일날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 있잖아요. 중개사법에서 좀 올리셔야 돼. 걔는 아무리 어렵게 돼도 웬만하면 80점대 정도 나와요. 빡시게 공부했을 때. 근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중개사법은 법조문 그냥 다 암기해버려. 139개? 139개? 139개면 암기할 수 있잖아. 공법은 3,600개예요. 뭐 하실래? 139개 해야지. 얘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원래 사업이 6개였는데 6개가 지금 현재 요 6개였던 게 바뀌었죠. 요 6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설명 좀 하나 드릴게요. 기억나는지 확인만 할게요. 주거환경 개선이 있었고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없앴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없애서 어디로 보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로 보냈어요. 그래서 극히 열악 나오고 못 살아 나오면 이름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와야 돼. 그리고 재개발 주택 재개발이 있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도시환경은 상업하고 어디에서 공업 지역에서 하던 거. 근데 이 상업 공업에서 하던 거를 야, 어차피 기반시 열악하지 않냐. 그래서 주택 재개발에다 통합을 시켜라 해서 여기다 넣으면서 주택이란 말을 빼버렸죠. 상가 공장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이 원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에다가 이걸 빼버리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얘가 소규모 빈집 정리 특례법으로 이관이 돼서 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사업만 남은 거예요? 공동주택 재건축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단어 빼도 되겠네. 주택이란 빼고 재건축 사업이라 하고 재건축에는 무슨 주택만을 말한다? 공동주택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 없어졌고 주거환경 없어졌으니까 몇 개 남은 거네? 3개. 이 3개 남았는데 여기서 이 주택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현재 몇 가지 사업이다? 3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계획 글자인데요.
계획을 짠대. 여기다 도시야. 여기 보시면 얘가 A시라는 도시에 A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한 개 도시 안에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곳을 찾아봐라. 찾아봐라 했더니 한 군데였을까 수십 군데였을까요? 수십 군데. 이게 서울은 뭐 100군데가 넘는데 320군데인가 그랬는데. 그럼 이런 저 좀 말려주실래요? 130개 다 해볼까 이거? 안 말리네 끝까지. 안 말려? 그만했어요. 영어로 좀 해줘요. 그럼 지금 정비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한 방에 다 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곳을 그러면 기간을 좀 나누자. 빨리빨리 해야 될 거랑 늦게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정비에 관한 기본 계획부터 짜고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기본 계획에서 어디서 할 건지 예정을 좀 하자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 300군데 정도 있다. 그럼 그중에 앞으로 빨리 해야 될 것들을 정비계획 수립식이라는 거를 뭐 얘는 2년 뒤에, 얘는 3년 뒤에, 얘는 5년 뒤에, 얘는 4년 뒤에 이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에서 이제 무슨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냐면 정비계획이 나와. 그럼 이 흰 색깔은 예정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구역 말한다고? 예정구역.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놨다가 시기가 딱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럼 정비계획을 짠 다음에 이제 정비 뭐 하면 돼? 구역.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되면 이제부터 사업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럼 뭘로 가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양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니까 3단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저 땅 중에서 여기는 재개발 같아요, 재건축 같아요. 딱 봤을 때. 자 여기 기반시설 잘 돼 있는지 보실래요? 잘 안 돼 있죠. 그럼 얘네들도 옛날엔 얘랑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한 아파트예요, 이게 다. 재개발 아파트예요. 이 편한 세상인데 제 옛날에 예를 들어서 700세대 정도 살았는데 지금 현재 1000 몇 세대? 1005세대. 확대해 줄게. 1005세대입니다. 자, 입주한 지 2달이 된 아파트인데 그럼 새 아파트죠, 이거 다. 근데 밑에 있는 얘네들이 재개발하면 얘네랑 비슷하게 질 거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다음 같다. 뭐 18억, 18평짜리가 5억.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럼 18평짜리를 직접 사면 10몇 억에 사야 돼? 5억에. 그럼 지금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LTV가? 40%. 9억 넘어갈 때는 20%고. 그럼 5억짜리니까 몇 프로 대출이 나오네? 40% 대출이 나니까 5, 4, 20. 2억 대출 나와요. 몇 억 있어야 돼요? 3억 있어야 되는데 나 2억밖에 없어. 못 삽니다. 근데 내가 2억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래. 봤더니 얘가 재개발을 하면 이렇게 된대, 아파트가. 근데 일반 조합원들한테는 좀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양가를 3억에, 이거는 4억에, 얘는 5억인데 얘는 3억이네.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사게 되면 3억짜리 사면 요 18평짜리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럼 3억이면 살 수 있네, 내 돈으로.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나중에 얼마까지 나갈 거냐? 얼마까지 가겠네? 5억까지 갈 거예요.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 있는지 여기? 저기 2억 붙어 있다 이 뜻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례를 보면 돼. 법조문은 왜 사례에 있는 걸 법조문화 시켰기 때문에 사례 딱 보면 이 법조문 이렇게 만들었겠지라가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법조문을 다 외워서 나중에 거꾸로 가는 것보다는. 근데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때는 비싸게 싸게. 요거보단 비싸게 팔아야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4억에 분양하고 얘는 5억, 얘는 6억이래. 그럼 나는 이걸 직접 살려면 못 사죠. 근데 이거 대출 2억 나온다. 예를 들어 4억짜리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 2억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 못 사지만 일단 요거 사면 되겠네. 근데 요거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은 이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돼요. 그럼 여기 재개발 사업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누구였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럼 땅을 사든가 뭐 빌라를 사거나 구옥을 사거나 일단 그 정도의 주택 정도 하나 산 다음에 나는 뭐가 되면 돼요? 조합원이 되면 돼. 조합원으로서 내가 사업을 진행 같이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원가로 좀 싸게 주겠다 이런 뜻이지. 근데 이게 한 군데가요, 수십 군데가 이게? 수십 군데인데 급한 데만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정비기본계획상 여기는 2년 뒤에 짜겠다. 그럼 2년 뒤에 정비계획 짜겠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나면?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수식에 도래한 거예요. 그럼 그 지역 관할하는 여기가 만약에 마포구였다. 마포구면 마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포구청장이 잘 알아요? 서울시장이 잘 알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짜긴 짜는 건데 야, 구체적이니까 시군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포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할 거냐면 윗사람이 누구죠? 구청장 윗사람? 서울특별시한테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해줄 때 여기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열악이니까 무슨 사업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이 지정이 딱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 5명이에요? 7명이? 7명이 뭐 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아까 도시개발조합은 7명이었잖아. 여기는 5명. 여기는 5명. 추진위원회 5명 모여서 뭐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식 명칭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예요. 그럼 걔네가 구성이 돼서 뭐 설립하고 가면 되네? 조합 설립하러 가면 돼.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이 여기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네요. 사업하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시행자라고 그래.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이게 주택이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상가였는데 아니면 공장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뭐 2명 있을 수도 있고 8명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조합 설립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럼 걔네들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 해서 시행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하나 보자. 이거.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였거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뭘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재건축이에요. 얘는 땅만 갖고 있거나 또는 건물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대상자냐면 청산되는 대상자. 나중에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정비계획 기본계획 단인데 아까 제일 먼저 정비계획부터 짠댔어요. 기본계획부터 짠댔어요. 정비 기본계획 이거부터 짜야 돼. 그럼 이 정비 기본계획을 짠 다음에 요거 구체적 시기 도래하면 뭐 짜야 되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짜서 무슨 구역 지정 신청? 3단계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고난자는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고난자를 처음부터 외우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찍을게요. 고난자 외우는 거 한 30분만 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근데 30분을 촬영하면서 이제 한 바퀴가 돌지 않는 사람이 외울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한 바퀴 정도 이상 돌아야 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는 단계는 아니니까 저 누가 짤 거다 정도 반복해둬서 읽어두시는데 여기 보시면 자 기본계획이라는 거 누가 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지역 관할하는 자가 짜야 돼. 도시 관할하는 자. 그럼 아까 도시가 특광, 특특, 시, 군인데 정비할 게 없는 데가 하나 있어요. 시골 같은데. 군. 이렇게 비협조가 나올 거예요? 예. 손가락으로 이거 준 이유가 이게 머리 때리라고 준 거 아니야 이거? 특광, 특특, 시군 중에 어디는 짧게 별로 없어요. 군. 그래서 군은 없어요 여기서. 맨 위에 보면 군의 경우 수립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해당 지역에서 방향을 매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10년 뒤에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방향 제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국가 계획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은 누구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뀔 때. 그래서 몇 년마다.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뭐는 하래. 타당성 검토하고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예요? 시장. 대도시 시장은 급수 높아요. 그럼 누구 시장을 빼고. 그래서 이제 시장 중에 대장 빼고 일반 시장은 나중에 도지사실이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이 마지막에 자 이 정비 계획을 여기 시만 짜요? 전국의 도시 다 짜요? 그럼 그 전국에 대한 기본 지침 주는 분은 어느 분이겠네요? 국장이잖아요. 그럼 국장이 야 내가 짜놓은 기준에 맞춰서 짰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보고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단 인구가 얼마도 안 되면 50만 안 되면 이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으로 나면 항상 어느 분이? 국장.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이 아까 요 흰 색깔이 뭐예요? 정비 예정구역이에요. 그럼 정비 예정구역별로 무슨 계획 수립 시기 정해놓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2년 뒤다, 3년 뒤다 막 했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거 무슨 계획 짜면 되겠네? 정비계획. 그럼 이제 요 공법에서 공람이란 말이 나오면 공적 장부 열람한다 해서 행정계획은 다 14일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지껏 제가 실무 보면서 거의 14일 이상이면 다 15일만 열람시켜줍니다. 30일 열람시켜주는 경우가 없어요. 주민 의견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응? 듣는 순간 뭔가 고쳐야 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도 저 구석에다가 해놔. 사람들이 못 보게. 근데 너 언제 공고를 했냐? 해놨잖아. 이렇게 나중에 일간신문에 공고돼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찾아? 맨날 우리가 신문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에서 공법에서 공람기간 나왔다. 그럼 다 며칠 이상 한다. 외우세요? 14일. 근데 30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28개를 외워야 돼? 2개를 외워야 돼? 2개만 나중에 30일 외우면 나머지 14일 하면 문제 푸는 건 되게 빨라요. 예. 그럼 일단 대부분 며칠 이상? 14일. 근데 여기서 정비 기본 계획하고요. 이 정비 계획 중에 어느 게 구체적 계획으로 보이세요? 정비 계획이 구체적 사업 계획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건축물 있으면 철거한 다음에 4층짜리 철거해서 4층 지면 이 돈이 안 되죠. 그럼 5층, 6층, 7층 져야죠. 그럼 뭐가 완화돼야 되는데? 규제가 뭐가 위로 올라가려면 용적률 높이 완화해야 돼요. 옆으로 가면 건폐율 완화해줘야 되는데 완화해줬는데 기반에서 부족하면 안 되죠. 이거 기건을 같이 짜야겠네. 기건이 어디서 배웠지? 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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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응?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대신 행위자는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래서 건축계획 완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정비계획에 무슨 계획 들어있어야겠네? 정비계획 구체적 계획 뭐 들어있어야 돼? 여기 무슨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존의 4층짜리를 10층까지 질 수 있게 해주되 무슨 시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반에서 구체적 건축계획이라서 얘는 우리랑 관련이 되게 아주 있는 거야. 깊숙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공람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 공람기간을 좀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30일짜리가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비계획입니다. 공람기간이 며칠로 돼 있어요? 책에 써 있어요. 쓰지 마세요. 여기 30일 이상 공람이라는 거 하는데 얘가 건축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 입안권자라고 하고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옛날에 이렇게 차트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했었던 거 있죠. 요즘에 바뀌어서 PPT로 하잖아요. 그 옛날에 종이에다 전지라고 그러나? 전지에다 막 써서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어르신들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이 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거에 의견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을 줘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주민 설명회 개최한 다음에 공람 기간 요게 며칠 이상 준다고요? 30일. 그리고 지방에는 의견 제시 60일 안에 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청장 등은 짰는데 지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구역 지정 신청한다고 그래서 아까 마포구청장이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한테 지정 신청하는 거야. 구청장 지정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특시장 운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본인이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정비 계획에 따라 무슨 구역 지정돼요? 정비구역.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지정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봐야 돼요?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요.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이 딱 되면 여기에다가 무슨 계획 넣어버렸었죠? 지구단위. 그럼 얘는 곧 무슨 구역이나 마찬가지겠네. 지구단위 구역이랑 마찬가지다.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계획을 짜야 되냐 그러면 계획 여기다 넣어서 짰잖아. 그럼 계획을 3년 안에 짜야 돼요. 이미 짰어요? 짰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곧 지구단위 구역 지정된 거와 계획까지 결정된 거를 봤으니 바로 진행해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지구단위 구역도 같이 지정해서 나와요. 이제 실무 나가시면 내가 재개발 구역에 있는 땅을 사겠다. 토지용계획 확인서 뜯어보실 거 아니에요? 혹시 토지용계획 확인서 어느 법 시간에 배웠어요? 중개사법에서 배울 건데 확인설명서 할 때 토지용계획 확인서라는 거 있어요. 그건 이제 뜯어보시면 번지만 넣으시면 이 토지에 어떤 게 공법적 규제가 되어 있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비구역이면 곧 뭐가 써 있겠네? 지구단위 구역이 써 있다는 뜻이에요. 같이 써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짜야 돼요. 이미 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 밀어서 새로 져야 되는데 여기서 신축하면 됩니까? 싹 밀어야 되는데 빈 땅이라고 신축 허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는 순간 개발행위 금지 떨어져요. 개발행위 금지해서 일단 금지되는데 이미 착수안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걔네들은 이미 착수는 했으니까 임의기 득할득 권리권 뭐라고 그래? 기득권. 기득권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30일 안에 뭐만 하세요? 신고하면 그 다음에 계속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권한자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이 내용이 뭐가 다르냐? 방향 잡는 거예요. 구체적 집행계획. 방향. 구체적 집행계획은 뭐예요? 정비계획. 뭐 들어있대? 지구 단위계획. 그러니까 구체적 건축계획이라 공람기간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 많이 줘서 14일이 아니라 얘는 30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는 순간 거기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미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금지인데 거기다가 이미 착수한 애들은 하게 해주겠다.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하게 해주겠다. 요거가 이제 세 가지인데 요거를 교재는 하나, 둘, 셋, 8페이지인가 써 있을 거예요. 8페이지 볼래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할래요? 하라는 것만 할 건데 1월 달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거 안 볼 거 다 OX 해줄 건데 지금은 저 내용을 볼 거구나 해서 거기 178페이지 봐보세요. 178에 거기 제2장 보시면 1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있어요. 방침. 찾으셨습니까? 거기가 이제 전국의 모든 기본계획 짤 때는 이 방침에 맞아라. 이 방침에 맞아라. 그럼 누구죠? 누구? 네? 278페이지. 내가 178이라고 했어요? 뭐 신경질 내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278. 여기 멀리서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컨닝도 못해. 멀리 있으면 컨닝도 못해. 이러고 컨닝해야 돼 이제. 어차피 다 외웠으니까. 기본 방침 몇 년마다? 10년마다 이게 방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할 테니까 이거 보고서 무슨 계획을 짜세요. 이번에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인데 옆에 회차 보니까 몇 회야 이거? 26, 27, 29, 30. 그럼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의 내용이 뭐냐? 수립권자 누구냐? 아까 몇 년마다 탕성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10년 단위로 짠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1번은 수립권자, 임의적 수립, 그리고 내용, 그다음에 3번에 타당성 검토, 수립 절차. 공람할 때 며칠 이상? 14일이었었죠. 정비 계획은 30일. 그거 비교하는 건데 법조문에는 법에 있는 내용 다 써놔야 되니까 기본서에는 다 써놨어요. 뒤로 한 장 넘겨보실래요? 확정이 되면 이제 고시에서 알려줘야 이제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예정식이 짜 있겠죠. 그러면 여기 281페이지 그림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게 이 박스예요. 거기 정비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구는 안 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면 몇 년 단위 수립,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일반 시장은 누구 승인, 도지사. 마지막에 국장에게 뭐 드려야 돼? 보고. 왜? 이분이 기준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짜는 거지만 인구 50만도 안 짜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준 하면 어느 분 나와요? 국장. 그 예정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해서 정해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겠다. 고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위에 무슨 계획을 넣어서 지고 다니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안권자가 짜면 요거는 공람 기간이 좀 길어서 며칠이다라는 거 30일. 그리고 요거를 갖고 구역을 구청장하고 광역시군수는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하고요. 특광, 특특은 본인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는 순간 무슨 계획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넣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로 보겠다. 거꾸로도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현재 4페이지 뒤에 정비구역을 위한 입안에서 뒤에 조건이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이거 심화에 282페이지. 심화에 시행령 별표에 있는 게 이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라고 하는 것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뒤에 넘기시면은 285페이지 가면은 이번에 정비계획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양이 좀 많은지 적은지만 보세요. 좀 많죠. 구체적 계획이라서 아까 기본 계획보다는 좀 많아.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죽여야 돼요. 둘 다 죽여야 돼. 한 명. 기본 계획만 그냥 몇 번 계속 읽다가 처음 보는 거 딱 정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우리가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절차 4번이 이제 절차인데 아까 그 절차를 요약한 거고요. 뒤로 넘기면은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투기가 많은 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투기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3번에 무슨 사업? 얘가 투기가 제일 많은 이유가 돈이 되니까. 그럼 얘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멀쩡한데 막 재건축하겠대. 멀쩡한데. 멀쩡하면은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더 쓰다가 하면 되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무너질 우려 있니?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뭘 해봐야겠네요. 안전진단 나와요. 그럼 안전진단은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서만 나와요? 재개발구역 가가지고 안전진단 얘기하면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지역에서만 나요? 재건축에서만 나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아파트에 경축이라고 써 있어요. 경축 안전진단 통과라고 돼 있어. 우리 아파트는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거네. 최고야.
무너질 건데 경축하고 있잖아. 돈 되니까. 예. 근데 통과가 안 되면 A, B, C 등급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D 등급하고 E 등급을 맞으면 통과가 돼서 조건부 통과까지 됐기 때문에 야 니네 이제 진행해도 된다. 이게 통과돼야 정비계획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야. 그럼 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은 뭐가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매물이 나왔는데 아파트가 한 42년 정도 됐는데 그 토지정개관에서 뜯었더니 정비구역 써 있어요. 재건축이라고. 그럼 안전진단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통과됐으니까 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했더니 안 돼서 무산시켰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하지 않냐 해서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가 됐다는 뜻이면 뭐가 지정이 돼 있으면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뭐가 통과된 거다. 안전진단은 요때 하는 거거든요. 정비계획 짜기 전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통과됐으니까 정비계획 입안해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서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거기 6번 보니까 안전진단이 보세요. 몇 회에 나왔는지 보세요. 26회하고 28회. 30회 때 나왔어야 되잖아요. 안 나왔어요. 올해는 별표 내야 돼요. 넌 나올 것 같아 올해. 예. 올해죠 이제. 좀 있으면 올해. 예. 그래서 6번 안전진단은 자세하게 제가 그림 그려서 할 거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그럼 효과가 나올 건데 291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까 정비구역 지정하면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계획 넣어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2번에 가시면 정비구역 지정구시 효력에서 1.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에다가 뭐까지 됐네? 고시까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도시개발법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실시계획이 가 있거든요. 근데 정비법은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비교해놨어요. 교재 정말 잘 썼다, 그죠? 네. 옆에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근데 정비법에는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헷갈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꼭 하나 기억하시죠. 잘 나오는 건 2번입니다. 2번. 됐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은 구역 지정의 효과 나올 거고, 거기에 행위제한 금지라고 해서 293페이지 4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일단 무슨 행위 하지 마세요. 개발 허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미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여기.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는 긴급한 경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금지 대상, 2번은 허가받아 가능한 예외 대상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나오면은 2번이 예외가 잘 나올 건데 이거는 개발법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기본 이유를 하면서. 자 넘겨보세요. 기득권 보호라고 해서 아까 며칠 안에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294페이지에 3번에 기득권 보호라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30일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혹시 이거 시수 3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도구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될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 가능하다 했었거든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침에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전에 한 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날 수 있죠. 시가와 수산은 3월 내 신고인데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라서 그 나중에 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30일만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암기는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체크만 해 놓으세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해제 관련된 거는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의 효과고 뒤로 넘겨보시면 300페이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300페이지 3장. 오늘은 이 사업 시행자하고 시행 방식을 일단 외우고 가야 나중에 혼자 책을 읽더라도 읽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책이 안 읽혀요. 그래서 얘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 거기 300페이지 맨 위에 제3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법 개정으로 그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정비사업이 세 가지로 통합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방식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 또한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 구분해 두고 그 다음에 특례 위주로 학습하면 제가 볼 때는 2개에서 3개는 맞을 겁니다. 이 장은 출제 비중이 가장 많은 장이기 때문에 특히 잘 나오는 게 조합은 단독 문제로 또 나와요. 그래서 조합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조합의 구성과 동의요건, 대의원의 부분도 집중적으로 학습하세요. 제가 나중에 말을 안 해도 이거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돼. 그럼 그 밑에 사업이 몇 개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법조문에는 1항, 2항, 3항, 4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 일단은 주거환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달동네,
못 살아. 뭐라 불러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입에 안 익으면 책도 잘 안 익혀요. 내가 입으로 뱉어내야 잘 들리잖아. 예. 영어 공부할 때 우리 그렇게 영어 공부 많이 해. 단어 그렇게 외우고. 근데 막상 해보면 제가 투플도 공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만 만나면 하이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뱉어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평상시 그냥 말을 막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지 정비 사업인지 이게 단어도 안 나와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 여기에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 들어갔죠. 무슨 동네? 다동네.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네요.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정비 기반시설은 무슨 열악하고 극히 열악하고 과도밀집이 돼 있으니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얘네들이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다동네 사람들은 사업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 왔잖아요. 근데 또 나가래. 그거 안 나가요 얘네들. 그럼 사업할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는 사업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 방식이 첫 번째가 스스로 계량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환지의 뜻이 뭐죠? 환지? 헌 땅 중 새 땅 받는 거죠. 근데 얘는 집을 내놓고 새 집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옛날에 환권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으로 준다고 그래서. 근데 환권이란 말이 약간 일본 스타일이라서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얘네들이 만든 게 관리처분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무슨 단어로? 관리처분. 그렇죠. 단어가 좀 일단 벌써 어색해진 단어 하나 나왔어요. 관리해주겠다는 거야. 기존에 있던 권리를 관리하다가 나갔다가 너 몇 평 받을 건지 나한테 얘기해봐. 부장시험 하면 2평형대로 너한테 줄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돈 주고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게 2억인데 3억짜리 신청했어.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3억짜리 있던 애가 2억짜리 신청하면 오히려 1억을 받아야죠. 집 받고 1억도 받아야죠. 그런 거를 관리해서 주겠다 해서 관리처분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얘가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할 때에는 사업을 얘네들이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량해라. 집은 니네들이 해라. 기반시설 우리가 싹 이렇게 밀어줄게. 이건 정비 기반시설 우리가 밀어줄게. 우리는 누구냐면 특특시장군수 구청장 있죠. 가장 하급 기관 있지. 기초자치단체. 원래 시, 군, 구가 하는 건데 제주도는 없다고 그랬잖아. 세종시도. 그럼 특특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용어 정리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 어떻게 됐나? 잠깐만. 용어 정리 잠깐만 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77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277. 잠깐만 보시면 거기 정관등이라고 맨 밑에 거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정관등 보시면 3번에 글씨가 좀 진할 겁니다. 특특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뭐라고 한다고. 시장군수 등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한 200번 나와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시장군수 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이. 제 말 이해됐어요? 앞으로 제가 시장군수 등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기초자치단체. 특특시군구청장인데 그 특특은 위로 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얘 뭐라고 부른대요? 시장, 군수 등. 그럼 여기 얘 누가 사업해줘요? 그럼 얘가 누가 사업해주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해준다. 등이 해주는데 얘네가 직접 못하면 과반수 동의 얻으면 주공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주공등. 주공등이라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요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해주겠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주공등으로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법인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만든 법인을 지정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야 니네 그럼 동시에 해. 건설업자랑 등록업자랑 건설 사업하려고 등록한 회사를 건설업자라고 그래요. 등록업자랑 같이 해라 해서 이게 시행자입니다. 여기 시행자예요. 그리고 약간 못 살아 그러면 무슨 사업이지? 재개발. 기반시설이 어떨 때? 얘는 열악할 때. 얘는 기반시설이 뭐예요? 양호할 때. 그럼 여기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이렇게 해서 얘는 이랬었잖아. 얘는 이런 거예요. 그럼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한 명, 두 명씩 모여서 뭐 설립을 해야겠네. 좋아. 그래서 얘는 사용시행자가 조합이 돼 있어요.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이 조합이 단독으로 하려고 했더니 야 이거 공장인데 김씨 혼자 갖고 있대. 혼자서 조합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해라. 네, 혼자서. 토지 등 누가? 소유자. 여기 20인 미만일 때. 소유자 수가 몇 명 미만이면? 20인 미만이면 얘네가 하겠대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어때요 지금? 양호한 편이야. 근데 그거 단지 안에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댔죠. 얘네들이 모여야 되니까 100일 혼자서 못 하잖아요. 100일 100일 다 동의해서 뭐 설립해야 돼? 조합. 사업시행자 조합이에요. 조합이 몇 개 나왔네 지금? 사업은 3가지인데 조합은 몇 개? 그래서 제가 아까 재개발 정비조합은 2개라고 그랬던 게 주거환경 개선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얘네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시장 운수 등이 밀어주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힘들면 과반수가 동의하시면 야 우리가 전문가가 해주겠다. 니도 과반수가 동의하시면 같이 하게 해주겠다. 누구랑 하는 게 원칙이냐면 자 누구랑 시장 군수 등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주공 등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건설회사 있죠?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나 대통령 영이 정한 자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에. 시행령 보면 신탁업자랑 한국감정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등신한이라고 그래. 뭐라 불러요? 건등신한.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탁업자랑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래서 건등신한인데 얘 잘 살아요? 얘 못 살아 애들이? 얘네들은 공동시행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하게 된다면 시장 군수 등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주공 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건설업자나 등록업자 할 수 있는데 얘는 이게 없어요. 대통령 영이 정한 게 없어. 그럼 건등신한하고 밑에는 건등이죠. 출제위원은 얘랑 바꿔내는 걸 잘 내겠네. 내가 출제위원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시행자인데 원칙은 흰 색깔입니다. 근데 과반수 동의 얻으면 이들하고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얘가 토지만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건물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지상권자도 없어요. 그럼 토지로 돌려주는 거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예? 환지. 그럼 얘는 환지 방식이 있을 수가. 그냥 사업 방식에 환지 방식이 안 나와요. 환지 방식이 안 나오고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습니다. 무슨 처분 방식이에요?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 있었죠. 얘는 환지 방식도 있어요. 환지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 방식. 그러니까 땅으로 주는 거 있고 주택으로 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사업 방식 아까 몇 개였었어요? 4개. 스스로 계량 방식, 자가 계량이라고 그래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있어요. 얘 섞었으면 혼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디가 제일 사업이 많네 이거. 주거환경 개선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할 때 여기 관리 처분 있고 얘도 관리 처분 있고 얘도 관리 처분 있네. 모든 사업에 관리 처분 방식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건물을 내놓고 건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예요. 두꺼비 방식이라고 그래. 그럼 얘 주택 있으니까 뭐 건설해서 줘야겠네. 주택하고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 처분 방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주택만 있어요?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잖아요. 그럼 주택이란 말 써야 돼요? 건축물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 처분 방식에 따른다 해서 요거를 얘랑 바꿔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단어 딱 듣자마자 상가 있네? 뭐야 이거? 재개발. 눈 똑바로 안 뜰 거예요? 상가 나오는 순간 재개발이잖아 이거. 그리고 얘는 재건축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얘 뭐건설해서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다인데 얘가 특이하게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많이 짓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땅이 딱 정해져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준주거하고 무슨 지역만? 상업지역에서만 전체 면적의 30% 연면적 정도는 오피스텔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가 없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재건축. 그 오피스텔 나왔다 그럼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왔다. 재개발이에요. 그 다 했대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 사업 방식 보고 무슨 사업인지 맞춰야지 문제가 풀려요. 지금 제가 하기 싫어졌잖아 지금. 이게 재작년에는 6개였다고. 6개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안 와요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3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완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연습할 건데 일단 저랑 5번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지 마. 5번 했는데 안 되면 이거는 개인가에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따로 남아야 돼요. 네, 점심 먹고 2시부터 3시까지 공짜로 줄 테니까 남아야 돼요. 알았죠? 일단은 한 번 했어요. 그거를 말로 쓴 게
300페이지 말로 쓴 거 봐보세요. 이제 이 말로 쓴 거 이거 보면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저랑 연습을 한번 더 하고. 아직 11시 안 됐어요. 자, 나와 이씨.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아까 안전진단 어디서만 나온다고? 재건축에서만 나온댔죠. 토지 소유자 없고 수용 이런 거 안 나와. 얘는 뭐가 많아서? 투기가 많아서 수용도 안 돼요. 전면 수용이. 그리고 토지만 안 나오고 토지 건물 같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무슨 방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지 방식이 없어요. 무슨 방식만 있다고? 관리처분만. 주택 부대복리 건설해 주되 모두 껴있대. 오피스텔. 무슨 지역 준주거 상업에서만. 그리고 요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정비 기반시설은 근데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니들이 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 단 과반수 동의 얻으면 누구랑도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등하고 건 등하고 가능해요. 근데 주거환경은 야 니네들이 못하니까 사업 방식을 내가 놔둘게. 그래서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직접 하거나 시장운수 등이 하거나 누구를 지정해줘요? 주공등을 지정해주겠다. 과반수 동의하면. 단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일 때는 누가 대부분 하고요? 시장운수 등이 하는데 지정해주겠다. 주공이나 법인으로. 얘네도 안 되면 같이 시행해라. 누구랑? 건설업자랑 등록업자랑. 그리고 얘는 조합이 원칙인데 몇 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돼요. 그런데 얘가 조합이 지금 하거나 얘가 하려고 그랬는데 과반수가 동의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구랑? 시장운수 등, 주공등, 건등, 신한. 얘는 신한이 없다고 그랬죠.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한테 다 맡기지 공동시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환지도 있고 관리처분이 있는데 뭐 건설해줘야 돼요? 재개발이니까. 주택이란 말씀 안 되고 건축물. 얘는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이 있는데 뭐 건설해서? 주택. 그럼 여기서 관리처분이 다 있나 없다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 가려볼까? 가려.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봐. 환지 방식이 없는 사업. 훅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생각하면 안 돼. 환지? 재건축 없잖아. 이렇게 나와야 돼. 환지가 없다. 재건축. 관리처분 어디가 없죠? 다 있어요. 거기서 또 재건축 이러면 안 돼. 예. 관리처분 다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건설해 줄 수 있는 게 재건축이 나와요. 예. 무슨 지역에서만.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만 몇 프로까지? 30%까지. 하나 더 있어요. 주택을 건설해서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만 공급하는 게 있고 혼용도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환지 방식도 있고요.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랍니다.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여기 관리처분하고 환지 있는데 요 단어 보고 찾는 거예요. 건축물 나오면 뭐? 관리처분 나오면 주택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이게 주택인데 뭐 끼어 있어요? 오피스텔 끼어 있으면 뭐예요? 재건축이에요. 무너뜨려 버려요. 자, 이제 여기다 가로 안에 넣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거환경 달동네죠. 자, 스스로 계량 방식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운수 등이 하거나 또는 과반수 동의 얻어서 누구로? 주공등 지정해준댔죠. 예. 그 다음에 수용 안지 관리 처분도 누가 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운수 등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시장 운수 등이 야 네가 해라 2명 있었죠. 2명. 누구하고 누구? 주공등하고 법인. 근데 얘네가 못하면 같이 해라 그래서 건설업자랑 등록업자. 그리고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모여서 해라. 조합. 근데 얼마 미만이면 누가 할 수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그럼 여기서 과반수 동의 공동 시행할 때 여기 시장운수 등 주공등 건 등 신한. 시장운수 등 주공등 건 등 신한인데 얘 재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 과반수 동의 얻으면 누구랑?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등하고 건 등 끝나야 돼. 신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업 방식에서 스스로 다 있어. 근데 관리처분은 뭐 건설해서 주택 건설해 주는 거고 얘는 뭐 건설해서 건축물 건설해 주는 거야. 얘는 환지는 없댔죠.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관리처분 뭐 건설해서 주택하고 부대복리인데 모두 가능하대요. 오피스텔 어느 땅에서 준주거 상업에서 몇 프로까지만 30% 3번 했어요. 지금 3번 했어요. 지금 2번 더 남았는데 2번 더 남았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한 번 더 하자. 뿅 됐어요. 묻는 말에 손가락으로 할 거니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안 하면 확 날아갑니다. 못 살아 달동네 극히어락이죠. 그럼 이제 스스로 계량 나오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뭐 깔아줄게. 기반인설 어느 분이 시장 운수 등이 하고 그다음에는 주공등 지정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용 환지 관리처분 세 가지 방식일 때는 누가 원칙인데 시장군수 등이 원칙이에요. 근데 누구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주공등하고 법인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같이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한 다음에 책 읽으면 익힌다고요. 이거 안 하고 책 읽잖아요. 돌아버려 머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래, 공동시행이 누구로 같이 해라? 건설업자나 등록업자. 재개발은 두 개로 나눠져요. 20인 미만이면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이 하는 거죠. 근데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그리고 재건축은 누가 해요? 조합. 과반수가 동의하시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 등에서 끝나요. 신한 집어넣으면 확 찔러버려요. 여기서 스스로 계량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인데 얘 뭐 건설해 줘야 되냐면 주거니까 주택이죠. 예, 환지 관리 처분 있는데 얘 재개발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었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건축물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환지는 없어요. 그럼 무조건 무슨 사업? 재건축 관리 처분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주택 및 부대 복리에다가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땅일 때만 준주거하고 상업일 때만. 그럼 다 외운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이제 이걸 말로 써놨어요. 그 말로 써놓은 게 300페이지. 300페이지 그거 한번 볼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자, 주거환경은 아까 네 가지였지 사업 방식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 확대하고 자, 토지 등 소유자 너가 스스로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해라. 시장군수가 밀어줄 테니까 집은 너희들이 해라.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써놨어요. 스스로 개량 방식. 2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다 수용해버리고 주택 지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 공급을 하는 형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일반 분양하는 형태. 이거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땅으로 주는 거? 환지 방식. 요 4번이 중요합니다.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뭐를 건설했냐면 얘는 주거환경이니까 주택 및 부대복리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무슨 방식이게? 관리처분 방식. 그게 방금 전에 했던 요거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주택 건설한다. 요걸 말로 길게 쓴 거예요. 이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재개발인데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도 있어요. 근데 관리처분 뭐 건설해서 주는 거예요? 건축물. 그 단어가 있으면 돼요. 2번 봅니다.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따라 글씨 진한 거 있죠? 뭐를 건설해요? 건축물. 글씨 진한 거는 현관펜 하라고 제가 일부러 진하게 해놓은 건데 책에다 현관펜을 제가 해놓으면 이 교재 갖고 다른 분이 강의하실 때 스트레스 받아. 나는 안 중요한데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넣는 거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하라고 일부러 제가 색깔 안 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먼지라고 또 나왔네. 환지. 결론은 이거네요. 환지도 있고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뭐 건설하여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재건축은 무슨 방식이 없는데.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모두 껴있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지 나머지 환지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단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률에 따른 준주거 지역 안에서 어느 땅이 딱 나와야 돼? 준주거 상업. 전체 연면적의 몇 퍼센트? 30%. 그거를 말로 읽으면은 그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맞죠? 저랑 연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나와야 되니까 시행자가 더 복잡하잖아요. 달동네부터 한번 봐볼게요. 301페이지 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1.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잘 살아서 못 살아서. 사업 방식 4개였었는데 제가 2개로 나눴었죠. 1번에 무슨 계량에다 현관펜. 스스로 계량. 2번에 수용 환지 관리처분에 현관펜.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스스로 계량 하나 나눴고 수용 환지 관리처분 나눴던 거지. 1. 스스로 계량으로 할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면 토지 등 소유 아까 얼마 동의 얻어야 된다고? 과반수. 2번 수용 방식 환지 관리처분 세 가지는 누가 직접 하거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한 거나 아니면 다음의 자에게 하겠다. 그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얘네들인데 거기 박스 1번에 기억에 시장, 군수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겠다가 A가 주공등하고 B가 맨 끝에 뭐예요? 법인. 이거. 주공등하고 법인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주공등하고 뭐? 법인. 그 다음에 니은 시장운수 등이 봤더니 1에 해당하는 자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해자랑 공동으로 해라. A의 건설업자, B의 무슨 업자? 등록업자. 야, 니네 건설업자, 등록업자 같이 해라. 공동으로 이 뜻이에요. 그 한 페이지가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이건 동의를 얻어라는데 이 동의 얻는 거 안 봐도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2번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시행자 볼게요. 거기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개발 나왔죠?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재개발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재개발을 예를 들어서 공장을 혼자 가졌어. 혼자서 조합 설립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얘는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죠.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그래서 항상 두 개로 나눠져. 조합이 할 때가 있고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있고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가 1, 2로 나눠졌죠. 1번에 조합 동그라미하고 2번에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하셔야지. 그럼 조합이 할 때에는 조합이 하든지 얼마 동의 얻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과반수. 시장운수 등하고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건등 신한 요건 갖춘 자가 가능하다 돼 있고 2번에 토지 등 소유자 여기서 동그라미 현관편으로 얼마 미만 20인. 그럼 얘는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동의 얻으시면 과반수.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등 신한. 이거네. 조합이 하든 이거고 토지 등 소유자 이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표를 만들 때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법조문을 줄인 것밖에 없어요. 법조문 그대로 읽어보는 것보다 저걸로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이거 할 수 있겠다. 고개 들어보실래요? 재건축은 머릿속에 딱 들을 때 아파트잖아 이거. 혼자서 못하죠. 101호, 102호, 103호에서 뭘 설립해야 돼? 조합이 하거나 과반수 동의 얻으면 누구랑?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 등. 거기 써있어요. 첫째 줄에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 얻었어? 과반수.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표에다 핵심으로 표로 다시 만들었어요. 귀찮아서 따라 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밑에 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표예요? 표? 네.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할까? 이거 지워버려도 될까? 지우개. 깜고. 자, 이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3개.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 달동네 못 살아 극히열악. 저환경 개선 사업.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얘네들은 사업 방식이 두 개로 나눠져. 스스로 개량 방식하고요. 그리고 뭐 스스로 수용하고 한지하고 관리 처분할 때 얘는 누가 하냐면 시장운수 등이 하거나 얼마 동의 얻으면 과반수에서 주공 등을 지정할 수 있고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었냐면 시장운수. 야, 네가 해라 해서 주공 등하고 아까 법인 지정할 수 있었죠. 또는 공동으로 해라 건설업자랑 건설업자 같이 해라. 재개발은 니들이 해라 해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글씨 안 쓸 거야 이제. 조합이 해라. 근데 20인 미만이면 누구도 가능하죠? 토지 등 소유자 가능해. 근데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조합만. 근데 둘 다 얼마 동의 얻어서 과반수 동의 얻으면 누구랑?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한. 얘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여기 시행자였어요. 환지 방식 없고 뭐만 있어요? 관리처분. 얘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도 있고 얘는 4가지.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이 있었어요. 얘 먹은서라고 주택. 얘 먹은서라고 건축물. 얘는 주택 플러스 뭐 오피스텔 어느 땅에서 준주거하고 상업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거를 3번만 딱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집에서 안 해.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발은 부러지라고 있는 거예요. 목은 찢어지라고 있는 거고. 못 살아요. 달동네 극히열악 나오면 열악 나오면 재개발 양호 나오면 그럼 니네들은 못 사니까 이 사업 방식을 스스로 개량하고 수용하고 환지하고 관리처분으로 나누겠다. 이때는 누가 하냐면 시장 운수 등이 하거나 누구로? 주공등제 해주겠다.
네가 직접 시장운수 등에 직접 하거나 야 네가 좀 해 해서 주공하고 법인 공동으로 해라 해서 건설업자랑 등록업자 지정할 수도 있고 얘는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누구도 토지등 소유자 몇 명 미만일 때 얘는 누구만 해야죠? 조합. 얼마 동의 얻으면 그럼 얘는 누구랑? 시장운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얘는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하고 건 등 사업 방식이 3개, 4개 스스로 수용, 환지, 관리처분. 근데 섞어 쓰는 거 뭐라고 하죠? 혼용. 근데 얘는 관리처분 방식이 있어요. 얘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도 있고 얘는 환지 방식이 없고 관리처분 모든 사업이 다 있습니다. 얘는 뭐만 건설해서 주택. 얘는 건축물. 얘는 주택인데 뭐도 들어가요? 오피스텔. 어느 땅에서? 준주가고 상업지역에서. 5번 했는데 안 되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문제 하나 풀어보자. 기출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거기 303페이지 기출예제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해당 정비사업은 뭐냐? 27회 문제입니다. 자, 도시 저소득 못 살아죠. 못 살아. 집단 거주면은 극히어락 나왔죠. 노불량 과도밀집이에요. 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근데 1번 찍고 웃은 사람 되게 많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3번이 답이잖아. 예. 근데 관리사업 찍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면 1번 찍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여기 이제 시행자 시행방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이거는 29회니까 몇 년도 문제냐면 작년 문제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방법 나왔어요. 시행방법.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슨 동네 이거? 달동네. 환지 방식 있나요? 환지 방식 있었어요? 모든 사업이 환지 방식 있었나? 환지가 없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잠시만. 얘는 있었죠. 그럼 기억은 맞는 거니까 기억 들어간 거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 답입니다. 그럼 니은.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죠.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맞죠? 오피스 어디서 나와야지? 재건축. 니은 들어간 거 지워야죠.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지워야 되니까 요 놈은 아니네. 답이 1번 아니면 3번. 요 놈은 맞는지만 보면 되네요. 그럼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얘 건축 잠깐만 재개발이죠. 상가, 공장, 주택 다 있죠. 뭐 건설해서 건설을 공급하는 방법 가능합니까? 예. 그럼 답이 몇 번이네? 3번. 3번이 답인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29회 때 할 만 했잖아 이거.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가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뒤로 원장, 2장, 3장 페이지 310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310페이지 가면 이제 얘는 특이하게 조합 설립하기 전에 뭐부터 구성을 하라고 돼 있네.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불러 자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니까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사업이 몇 개죠? 3개. 어디는 조합이 없는데? 주거환경은 조합이 안 나온댔잖아요. 뭐하고 뭐만 남네?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럼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죠. 그럼 조합이 해야만 하는 건 무슨 사업이네요? 재건축이에요. 조합이 안 나오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책이 빨리빨리 안 익혀요. 그래서 제가 사업 3가지 연습하자는 거예요. 이거. 거기 왼쪽에 제가 써놨습니다. 비교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번에 재개발은 20인 미만일 땐 토지 등 소유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합은 얘는 원칙은 하는 거지만 20인 미만일 때 안 할 수도 있다.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동네 사람 몇 명이 몰려다녀야 돼? 5명. 5명. 깃발 보이세요 이거? 깃발 몇 개야 이거? 5개니까 몇 명이 모여서.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700명 정도 있대요. 조합원이 될 사람들이. 근데 추진위원회가 2개 나오면 또 옛날에 막 박터지게 싸웠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나오려면 전체 700명 중에 350명 얻어야 될까? 351명 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과반수 동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인 이상이 모여서 얼마 동의 얻어서 과반수 시장운수 등한테 승인 얻으면 돼요. 이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누구 얼마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승인 얻으면 얘네가 이제 준비 업무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조합만 설립하고 사라지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반수 동의 얻어서 5명 이상 위원이 모여서 시장부서 승인 얻으면 되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는 동의 얻으러 다니거나 그 계략적인 업무만 하는 거라 특이한 게 여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이라고 있죠. 요게 조합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 관리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촌 동생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큰 아버지로 해야 돼?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경쟁 입찰로 하되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 했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익계획을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원칙은 무슨 입찰로? 경쟁 입찰로 선정해요. 그럼 얘네들 도와주겠죠.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얻고 나면 조합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하던 업무는 그대로 누가 승계하는 거예요? 조합. 다 승계하는 걸 포괄 승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포괄 승계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나중에 총회에다 보고하면 나중에 이 권리 의무가 그대로 포괄 승계돼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짜장면 먹은 돈도 누가 돈 내야 돼? 조합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추진위원장들이 조합장으로 가긴 가는데 전체 총회 개최해서 뽑아야죠. 조합장은. 그 다음에 동의의 승계라는 거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700명 중에 몇 명? 351명이 동의했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400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400명 얻으려면 351명 또 얻어요. 이미 동의한 애들이에요. 그럼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언제까지 처리하시면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문이에요. 예. 우리가 법조문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법조문이 맞겠나 이렇게 봐야지. 예.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뭐 한 걸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조합 설립하려면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 내용 제가 설명한 거 그것만 보면 되고 뒤에 312페이지 보시면 바글바글 나온 게 있어요. 5번에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등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거기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5년 연속 나왔죠. 그 전에도 나왔는데 책이 지저분해질까 봐 26회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1. 조합 설립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여기도 조합이 있었고 여기도 조합이 있었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도 살고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 보세요. 땅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유자 총수가 중요해요. 이 면적이 중요해.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개발법은 면상위로 갔지만 얘는 총수로 가요. 그래서 총수가 4분의 3. 4분의 3. 이 4분의 3이 가진 땅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얼마 이상? 2분의 1. 그러면 총수가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명이다. 800명이다. 그럼 4분의 3이면 얼마예요? 600. 4분의 3이잖아. 4, 2, 8, 2, 3은 600이잖아요. 그 600명이 가진 땅이 얼마가 되면 돼요?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동의 안 한 애가 있으면 얘는 나중에 자동조합원 됩니다. 도시개발법 할 때 동의 안 하면 자동조합원이 됐잖아. 그럼 얘도 자동조합원. 근데 재건축은 뭐가 아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수용이 안 돼요. 동의 안 한 애를 자동조합원으로 못 넣어요. 못 넣는다는 얘기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팔고 나가라 해서 매도 청구를 한 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각 동마다 과반수 동의를 얻고 각 동이 얼마? 과반수. 그 전체 구분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들이 가진 면적도 4분의 3을 얻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단독 다가구 이렇게 막 몰려있는 기반시설 잘 되는 적도 있어요. 방배동 같은 데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총수 4분의 3인데 면적은 얼마였지? 2분의 1인데 재건축이 규제가 까다로울까? 재개발이 까다로울까? 재건축 까다로워서 총수는 4분의 3, 면적은 3분의 2 동의 얻어서 이게 더 세요. 얘보다.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고르세요가 시험 문제였어요. 하기 싫어졌잖아 지금. 그래서 동의 요건 보세요. 자, 이게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총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총수는 얼마?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입니다. 재개발. 근데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도 있고 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단지 안에 각 동마다 최소한 얼마 동의 얻어라?
과반수. 전체 동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다만 동의 안 하면 얘는 매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얘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봐요. 재건축은. 그리고 단지 밖에 총수는 똑같아요. 얼마에? 4분의 3인데 얘는 면적이 좀 세서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넣으세요. 근데 거기 312페이지에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 잠깐만 볼게요. 재개발 조합은 동의 불문하고 자동 조합원 써 있죠. 근데 재건축은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동의하지 않은 자는 무슨 청구 들어간다고요? 매도 청구. 그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동의 요건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313에 가면 동의 요건 박스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 찾았어요? 총수는 재개발은 총수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주택단지는 아까 안팎과 밖으로 나누죠. 재건축은 단지 안에 있으면 각 동의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인데 단지 바깥에 있는 거는 총수 4분의 3인데 면적이 세요. 면적이 얼마로? 3분의 2. 걔를 2분의 1로 많이 바꿨어요. 한 번 더 할까? 자, 여기 도시개발 조합하고 재개발 조합에서 차이점이 뭐냐? 도시개발 조합도 재개발 조합도 동의 안 해도 자동 조합원이었잖아요. 재건축은 뭐 한 자만? 동의 안 하면 무슨 청구한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하고 재개발 조합은 일단은 비슷한데 얘는 총수가 더 중요해서 총수는 얼마?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근데 재건축은 각 동마다 얼마? 과반수, 전체 동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4. 바뀔 때는 총수는 똑같아요. 면적만 얼마?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얼마? 3분의 2. 2분의 1이면 50%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66%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규제가 조금 더 세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합이 개발법 할 때 조합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거 몇 가지가 있어. 그런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뭐 지금 기초 단계에서 조합을 다 외운다? 말도 안 돼. 시험 보기 전날도 헷갈려 이게. 예? 근데 그걸 오늘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암기하라는 거 아니니까 어떤 유형인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조합은 원칙인데 무슨 조합 조심하시랬어요? 재건축. 재건축은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이에요. 요거 하나 꼭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조합의 권리 이전이 조심할 게 재개발 구역입니다. A가 땅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B가 사겠대. 그럼 B가 이거 왜 사는 걸까? 이 오래된 집을? 조합원이 돼서 뭘 받으려고요?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근데 이거를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구역도 마찬가지. 이 아파트 43년 됐는데 이거는 시 건데 D가 사겠다는 거야. 이 조합원 지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지위 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규제가 세다고 그랬어요? 재개발이 세다고 그랬어요? 재건축이 규제가 세기 때문에 얘는 조합설이 인가 나면 못 파는 지역이 있고 얘는 관리처분 인가 나서 못 파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투기과외지구입니다. 무슨 지구일 때? 원래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양도를 하든 증여하든 판결로 넘어가든 조합원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슨 지구일 때 조심하셔야 돼? 원래 양도 가능한데 투기과외 지구에서 누가 규제가 더 세서 재건축은 조합서 인가 받자마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살 수는 있는데 지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청산 대상자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는 무슨 지구예요? 투기과외 지구예요. 투기과외 지구인데 재건축 아파트가 있대. 근데 거기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팔 수 있어요. 아직 뭐가 설립이 안 돼서. 근데 조합설 인가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못 파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그럼 음마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났다 만약에. 그럼 지금 음마아파트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울은 무슨 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과외 지구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근데 재개발은 언제부터 안 돼? 관리처분 인가.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설 인가 후인데 재개발은 언제? 관리처분 인가 후예요. 그리고 물어볼까? 우리 혹시 임원에 누구 있는지 기억나세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근데 그 중에 누가 대의원의 의장이죠? 조합장.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대의원하면 지네들이 다 하는 거잖아, 그럼. 그래서 대의원은 원래 그 조합장의 의장이기 때문에 조합장만 되고 이사나 감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합서 인가받고 며칠 안에 등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30일 안에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등! 이 두 개. 그리고 조합장은 대표하는 사람인데 얼굴 마담이에요.
총회나 대의원에 자동 의장되는 겁니다. 선출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조합장 이사가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와의 계약을 하거나 소송하게 되는데 그 누가 대신하라고 그랬는데 요 감사가 대표한다. 이거 똑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아까 그날 다음날 개발법은 다음날이잖아요. 정비법은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 자리에 했다가 판명이 됐다. 얘는 즉시예요. 즉시 퇴임하는 겁니다. 일단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가 소멸하면 안 되죠.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지문만 본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제가 핵심만 뽑아 놓은 건데 요약집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오셔야지. 문제가 23회 때 문제인데 재개발 조합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1. 토지 소유권이 수인이 공유한다. 자, 여기 재개발 구역인데 이 땅을 3명이 공유한다고 그럴게요. 1, 2, 3이 가지고 있대. 그러면 여기 대표자가 1명이 조합원이 돼야 돼요? 3명 다 조합원이 돼야 돼? 응?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자 1명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다 되면 안 돼. 그럼 조합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합 토지 소유권 수인이 공유에 해당되면 수인을 대표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있다. 토지의 소유권이죠.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그때는 대표하는 1인입니다.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일 때가 좀 달라요. 집합 건물. 다세대 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 5가구 살고 있는데 구분 등기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공유하고 있잖아. 이 땅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대표자 1명이에요. 얘 각각으로 가야 돼. 집합 건물일 때만 각각이라고 보셔야 돼. 대표자 1인이 원칙에 공유할 때는 근데 집합 건물일 때는 그 집합 건물 소유자 뭐 각각. 그리고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가 대표한다. OX. 조합 임원이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 다른 데 가서 제가 6학년 4반 반장인데 6학년 6반 반장 할 수 없댔죠. 그러면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퇴임 전에 조합 임원이 관여한 행위가 있었대요. 얘가 만약에 결격사에 해당된 겁니다. 그 효력 잃어요, 아니를? 효력을 잃지 않는다.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대의원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조합장만 될 수 있다. 조합장. 조합 될 수가 없다 해서 답이 몇 번이? 5번.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대. 조합이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 비교해 놓은 다음에 뭐가 다르냐 차이점만 해놓고 문제 많이 풀면 돼요. 그럼 조합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동의어권 마지막 한 번으로 외우고 갈게요. 자, 여기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면 여기 도시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할 때 총수는 얼마? 4분의 3. 면적은? 요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대부분 맞춰요. 요까지는 맞추는데 동의한 자, 동의 안 한 자. 자동조합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개발은. 근데 여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 각 동마다 단지 안에 각 동 얼마? 과반수. 전체 총수의 4분의 3. 면적도 4분의 3. 여기까지는 돼요. 네, 단지 바뀔 때는 총수 4분의 3인데 면적이 3분의 2. 다 외웠네. 오늘은 외웠어요. 내일 지나가면 가물해질 때 다시 보는 거야. 반복하다가 되는 거죠. 뭐. 문제 하나 풀어보자. 바르게 연결된 거 찾는 겁니다. 이걸 끝내야 다른 걸 덜 하니까 지금 더 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봐요. 나도 다리 아파 죽겠어 지금. 저기 앉아있으면서. 중간에 흐름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여기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무슨 사업이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단지 아닌이면 바깥이죠. 그럼 총수 4분의 3, 면적은 3분의 2. 그러면 정비구역 포함됐을 때 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총수는 4분의 3, 면적은 3분의 2. 그럼 4분의 3, 3분의 2 찾아야 돼. 4분의 3, 3분의 2. 어이씨, 두 개가 나왔네. 3하고 4죠? 그럼 두 번째 거 더 봐야 된다. 24회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얘는 총수 얼마? 4분의 4. 면적은? 4분의 3, 2분의 1 써야 되죠. 4분의 3, 2분의 1 얘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네. 그럼 자격증 바로 주는 거야. 이해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뒤에 한 장 넘기시면은 토지 등소자 동의자 방법은 그 특례 규정 보면서 할 거고요. 여기 페이지 318에 가시면 조합원의 자격 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축약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조합원지 양도 되냐 안 되냐. 이번에 아까 투기과외지구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글씨 진하게 된 게 아까 날짜예요. 그래서 거기 잘 나왔던 것들이라서 글씨 진하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직무 있고 그 다음에 정관기재사항까지 해서 323까지가 그거 있어. 거기 323페이지 기출예제 있죠. 기출예제 잠깐만 보실래요? 323.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문제 맞추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대단한 거죠. 그 기출예제 26회 문제 찾으셨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린 거 4개 찾아야 돼요. 323페이지. 찾았어요? 자, 풀어볼게요. 옳은 거니까 4개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1.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 성립이 돼요? 등기해야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등성. 일단 1번 틀렸다. 2번. 조합 임원이 같은 목적의 저기 정비사업 조합 임원 겸할 수 없다. 2번도 틀렸다. 3번.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죠. 틀렸네. 4. 주거환경은 절대 누가 안 나와요? 조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죠. 답 깔끔하게 몇 번? 4번. 5.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퇴임 당하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 잃어야 안 잃어요? 안 잃어요. 틀렸네. 답 4번입니다. 이게 1년 내내 공부한 사람들이 다 틀렸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한 방에 맞췄잖아. 대단하신 겁니다. 비록 오늘은 맞추지만 이게 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정비법에서 꼭 봐야 될 부분 본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정비법 정의 좀 들어갈게요. 용어 정의. 잠깐만 쉬겠습니다.